야담 도깨비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재밌는 이야기로 여러분을 즐겁게 해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옛날 옛적 전주 외곽 작은 골목에 석공 하나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강성윤, 26의 청년이었지요. 하지만 석윤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과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5년 전까지만 해도 전주 부사댁에서 마구간을 돌보던 머슴이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석윤은 어려서부터 손재주가 남달랐습니다. 부사댁 마당 석등이 부서지면 석윤이 고쳤고 담장의 돌이 무너지면 석윤이 다시 쌓았습니다. 부사댁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지요. 저 머슴놈, 손재주 하나는 기가 막히구나 하지만 머슴은 머슴일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부사댁 규수가 석윤이 일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규수의 이름은 홍매선, 24세 아씨였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그녀를 홍마님이라 불렀습니다. 매선은 석윤이 정으로 돌을 다듬는 모습을 한참이나 지켜보았습니다. 거친 돌덩이가 석윤의 손끝을 지나면서 아름다운 연꽃 문양으로 변해가는 광경이었습니다. 참으로 신기하구나 매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저 손끝에서 항문이 보이는구나 하지만 매선은 곧 사랑채로 돌아갔습니다. 양반과 규수가 머슴과 말을 섞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석윤은 5년 전 부사댁을 떠났습니다. 혼자 힘으로 석공 일을 시작했지요. 전주 골목 끝자락에 작은 움막을 짓고 낮에는 석물을 깎고 밤에는 기술을 연마했습니다. 하지만 석윤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큰 잔치나 많은 사람들 앞에만 서면 손이 바들바들 떨려서 정을 제대로 쥘 수조차 없었던 것입니다. 이래서야 큰 일을 맡을 수 없겠구나. 석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재능은 있으되 담력이 없으니 평생 골목 석공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석윤은 골목 어기 골동품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주인 노인이 며칠 전 귀한 책이 들어왔다고 귀띔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점 문을 열고 들어서자 촛불이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선반 위에 놓인 책 한 권이 석윤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왕릉성물 제작법이라 석윤은 떨리는 손으로 책장을 넘겼습니다. 왕실 석공들이 어떻게 돌을 다루는지, 어떤 기법으로 완벽함에 이르는지가 세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석윤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평생 갈망하던 비법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이 책은 얼마나 하십니까?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자 5냥이요. 주인의 대답에 석윤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2달치 벌이를 모아야 하는 값이었습니다. 게다가 늙으신 어머니의 약값도 밀려있는 형편이었지요. 석윤은 책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다음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등을 돌리는데 뒤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보십시오. 석윤이 돌아보니 비단 저고리에 쪽진 머리를 한 아씨가 서 있었습니다. 달빛처럼 환한 얼굴, 연꽃처럼 고운 자태였습니다. 홍마님이십니까? 석윤은 깜짝 놀라 허리를 굽혔습니다. 5년 만에 다시 본 부사댁 규수였습니다. 강석윤 아니시냐? 매선도 석윤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대가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석윤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옛날 주인집 아씨 앞에서 가난뱅이 신세를 드러내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소인은 이제 골목에서 석공 일을 하고 있사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매선은 석윤이 보던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왕릉성물 제작법. 매선이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좋은 책이로구나. 기술도 학문이니라. 그 한마디에 석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이 책을 사겠습니다. 매선이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대신 이 사람에게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선은 석윤을 향해 말했습니다. 보름 안에 필요한 부분을 베껴두십시오. 제가 값은 치르겠습니다. 석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마님, 소인이 어찌 그런 은혜를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석윤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머슴 출신 주제에 마님의 호의를 받는다는 것은 분수에 넘치는 일이옵니다. 매선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술을 아끼는 마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느냐? 매선은 은자 5냥을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석유는 손에 쥐어진 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겁지 않은 책인데 마음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밤하늘의 별빛보다 환한 은혜 하나가 가슴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석유는 움막으로 돌아와 밤새도록 책을 읽었습니다. 왕실 석공들의 손길이 어떻게 돌을 길들이는지, 어떤 비법으로 완성도를 높이는지가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석유는 붓을 들어 종이에 베껴 쓰기 시작했습니다. 기술도 학문이라 석유는 중얼거렸습니다. 그 말이 가슴 한편에 따뜻한 불씨처럼 번져갔습니다. 어쩌면 자신이 평생 부끄러워했던 손재주가 누군가에게는 존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창밖으로 새벽 기운이 스며들 때까지 석유는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보름이 지났습니다. 석유는 약속대로 책을 들고 골동품 상점으로 향했습니다. 책 사이에는 정성껏 베낀 종이 6장이 끼워져 있었지요. 상점 문을 열자 매선이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베끼셨습니까? 매선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예, 마님. 정성껏 옮겨 적었사옵니다. 석유는 책을 공손히 건넸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마님. 매선은 책을 받아들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책을 제게 돌려주시고 대신 제가 부탁 하나 드려도 될까요? 무슨 부탁이신지요? 석윤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이 전주 읍내를 좀 구경시켜 주십시오. 매선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 지리가 아직 낯설어서 어디가 볼 만한 곳인지 모르겠더이다. 석윤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슴 출신이 양반집 교수와 단둘이 읍내를 걷는다는 것은 분명 말이 나올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매선의 맑은 눈동자를 보자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곽부터 안내해드리겠사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전주 성곽으로 향했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오후였습니다. 이 성곽은 100년 전에 쌓아졌다고 전해지옵니다. 석윤은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당시 석수장인 20명이 1년 동안 매달렸다지요. 1년이나 걸렸다니 놀랍구나. 매선이 감탄했습니다. 저 돌 하나하나에 홈이 파여 있는데 저것이 빗물을 분산시켜서 무너짐을 막는다고 하옵니다. 석윤이 손으로 성벽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기술의 지혜로움이 느껴지는구나. 매선은 성벽에 손을 얹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성곽을 따라 걸었습니다.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여기는 옛 성문터이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돌기둥만 남았사옵니다만 이곳을 쌓았던 석수들의 이름이 비석에 새겨져 있사옵니다. 석윤이 작은 비석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매선은 무릎을 굽혀 비석의 글씨를 찬찬히 읽었습니다. 장인을 기리는 비석이라니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로구나. 매선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름 하나하나가 역사로구나. 두 사람은 말이 잘 통했습니다. 석윤이 기술 이야기를 하면 매선은 귀 기울여 들었고 매선이 서책 속 고사를 꺼내면 석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쳤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읍내 사람들의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 강성윤 아니냐?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부사댁 마님이랑 둘이서 다니네. 머슴 주제에 저러다 큰일 나겠어.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도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신분이 다른데 저렇게 다녀도 되는 건가? 요즘 젊은 것들은 체면을 모르는구먼. 석유는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도 애써 모른 척했습니다. 매선 역시 개의치 않는 듯 담담히 걸었습니다. 사람들 말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말이란 건 바람 같은 것이옵니다. 매선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스쳐 지나가면 그만이지요. 중요한 건 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석윤의 가슴이 쿵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투명한 목소리였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두 사람은 작은 주막 앞에 섰습니다. 여기 막걸리가 일품이라 소문났사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한 잔 드시겠사옵니까? 좋습니다. 매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마셔요. 주막 안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석윤과 매선이 자리에 앉자 다시 한번 수군거림이 일었습니다. 저 둘 사이가 예사롭지 않은데 머슴 주제에 부사댁 마님과 막걸리를 마시다니 체면도 모르는 것들이로군. 석윤은 귀가 따가웠지만 매선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막 주인이 막걸리 2잔을 내왔습니다. 매선은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석윤 매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예, 마님.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세상은 늘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하지요. 매선이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교감은 마음으로 통하는 법이옵니다. 마님께서는 어째서 소인 같은 사람에게 이토록 잘 대해주십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손은 떨리지만 마음은 흔들리지 않잖습니까? 매선은 막걸리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그게 제 눈에 보였습니다. 석윤은 가슴 한편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따뜻한 봄비가 마음속에 내리는 듯 했습니다. 주막을 나서며 석윤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저녁 노을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군중의 시선 따위는 이제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진짜 교감이란 이런 것이구나. 석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매선과 함께 걷는 이 길이 비록 돌투성이라 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가을이 깊어질 무렵이었습니다. 석윤의 어머니가 기침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감기련이 여겼는데 날이 갈수록 기운이 빠지고 식음을 전폐하셨지요. 어머님, 의원을 모셔와야겠사옵니다. 석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괜찮다. 어머니는 손사래를 치셨습니다. 그저 늙어서 그런 게야 하지만 석윤은 어머니의 안색이 점점 나빠지는 걸 보고 읍내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진찰을 하고 난 뒤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에 병이 깊이 들었소.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약재가 귀한 것들이라 비용이 만만찮을 것이요. 얼마나 들겠사옵니까?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은자 10량은 좋게 들 것이요. 의원의 대답에 석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석윤은 움막으로 돌아와 뒤뜰에 묻어둔 항아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은자 3냥이 전부였습니다. 이걸로는 턱없이 부족하구나. 석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때 움막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강석윤, 나와라. 사채꾼 2명이 들이닥쳤습니다. 얼굴이 험상궂은 사내들이었습니다. 돈 갚을 날이 이미 지났다. 사채꾼 두목이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오늘 당장 은자 20냥을 내놔라. 20냥이라니요? 석윤이 깜짝 놀라 되물었습니다. 소인이 빌린 것은 10냥이었사옵니다. 이자가 붙었지.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3달이 지났으니
2배가 되는 게 당연하다. 사채꾼들은 움막 안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정, 망치, 끌까지 모두 빼앗아 갔습니다. 석윤의 생계 수단이 몽땅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안에 돈을 구해오지 않으면 이 움막 문서도 넘겨받는다. 두목이 고함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석윤은 텅 빈 움막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연장이 없으면 일을 할 수도 없었고, 일을 할 수 없으면 돈을 벌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석윤은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앞길이 캄캄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가 골목에서 쓰러지셨습니다. 기침을 하다가 그만 기운이 빠져 넘어지신 것이지요. 이웃 사람이 급히 달려와 석윤에게 알렸습니다. 강서방, 어서 오시오.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소. 석윤은 허겁지겁 달려가 어머니를 업었습니다. 어머님, 정신 차리십시오. 석윤이 다급하게 불렀습니다. 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떴다가 다시 감으셨습니다. 석윤은 어머니를 업고 주막으로 달려갔습니다. 주막 주인 어르신, 하룻밤만 방을 빌려주십시오. 석윤이 애원하듯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쓰러지셨사옵니다. 방세는 낼 수 있나? 주막 주인이 물었습니다. 지금은 없사옵니다만 꼭 갚겠사옵니다. 석윤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외상은 안 된다네. 주막 주인은 난처한 얼굴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석윤은 막막했습니다. 어머니를 업은 채 골목을 헤매고 있는데 저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강석윤, 매선이었습니다. 매선은 다급히 달려와 어머니를 살폈습니다. 어머님께서 많이 편찮으신가 보구려. 매선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빨리 의원께 모셔가야 하옵니다. 하오나 돈이 없사옵니다. 석윤이 절망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 건 나중 일이옵니다. 매선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람부터 살려야지요. 매선은 주머니에서 은자를 꺼내 석윤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의원 치료비와 주막 방세이옵니다. 매선이 말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마님, 이럴 수는 없사옵니다. 석윤이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미 죗값도 대신 내주셨는데 어찌 이것까지 받을 수 있겠사옵니까?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옵니다. 매선은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강성윤, 나중에 갚으셔도 됩니다. 매선이 석윤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지금은 어머님부터 보살피십시오. 석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어머니를 업고 의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의원은 어머니를 진찰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손을 쓸 수 있는 단계이옵니다. 의원이 말했습니다. 이 약을 열흘간 드시면 차도가 있을 것이옵니다. 석윤은 약을 받아들고 주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방 하나를 빌려 어머니를 누이고 약을 정성껏 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탕관을 바라보며 석윤은 생각했습니다. 매선 마님이 없었다면 어머님은 어떻게 되셨을까? 석윤아. 어머니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예, 어머님. 석윤이 다가가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 마님 이야기를 하더구나.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좋은 분인 모양이지. 예, 소인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옵니다. 석윤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런 사람을 만난 게 내 복이다. 어머니는 석윤의 손을 꼭 쥐셨습니다. 석윤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추락의 골짜기에서 손을 내민 사람은 신분도 체면도 내려놓은 채 그저 진심으로 다가온 매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석윤은 다짐했습니다.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노라고. 그리고 언젠가는 반드시 당당한 모습으로 매선 곁에 서겠노라고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매선이 주막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상태는 어떠하신가요?
매선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약 덕분에 많이 나아지셨사옵니다. 석유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마님 덕분이옵니다. 다행이로구나. 매선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사채꾼에게 빌린 돈이 얼마였습니까? 열량이었사옵니다만 지금은 20냥을 내라고 하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매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빈 문서를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매선이 물었습니다. 석윤은 품속에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매선은 문서를 펼쳐 찬찬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는 눈썹이 찌푸려졌습니다. 이건 불법이옵니다. 매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요? 석윤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법에서는 이자를 단리로만 계산하게 되어 있사옵니다. 매선이 문서를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서에는 복리로 계산한다는 조항이 교묘하게 숨어 있사옵니다. 매선은 손가락으로 작은 글씨를 짚었습니다. 게다가 협박으로 서명을 받았다면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이옵니다. 하오나 사채꾼들은 그런 걸 신경 쓰지 않을 것이옵니다. 석윤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직접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매선이 말했습니다. 마님께서 직접 가신다고요? 석윤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사댁 교수께서 그런 곳에 가실 수는 없사옵니다. 걱정 마십시오. 매선은 빙그레 웃었습니다. 저도 제법 말싸움은 할 줄 압니다. 두 사람은 사채꾼의 거처로 향했습니다. 허름한 기와집 앞에 건장한 사내 둘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내가 퉁명스럽게 물었습니다. 부사댁 딸 홍매선이옵니다. 매선이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두목을 만나러 왔습니다. 사내들은 서로 눈치를 보더니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안에는 살찐 중년 남자가 평상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부사댁 마님께서 왜 이런 곳까지 오셨소? 두목이 비아냥거리며 물었습니다. 강성윤의 빚 문제로 왔습니다. 매선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머슴놈 말이요? 두목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돈 못 갚으면 운막 넘겨받기로 했는데 그 계약은 무효이옵니다. 매선은 빚 문서를 탁자 위에 펼쳤습니다. 법에서는 달리만 허용하는데 복리로 계산했고 협박으로 받은 서명은 효력이 없사옵니다. 두목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이 관나요? 두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 찍었으면 그뿐이지 그렇게 나오시면 저도 할 말이 있사옵니다. 매선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전주 부사시고 부정한 계약으로 백성을 괴롭히는 일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매선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단단했습니다. 이 문서를 관아에 제출하면 당신네 거처는 하루도 못 버팁니다. 두목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협박하는 거요? 두목이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거래를 제한하는 것이옵니다. 매선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원금 10냥에 합당한 이자 3냥을 더해 총 13냥을 드리겠습니다. 13냥이라 손해보는 장사 아니요? 두목이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손해보는 것보다 관아에 끌려가는 게 낫겠습니까? 매선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두목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혀를 찼습니다. 조소 두목이 마지못해 대답했습니다. 대신 오늘 당장 돈을 가져오시오. 여기 있사옵니다. 매선은 품속에서 은자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두목은 은자를 하나하나 세어보고는 마지못해 빈 문서와 석공 연장들을 내놓았습니다. 다신 이런 일 없기를 바라오. 매선은 차갑게 말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석유는 빈 문서를 손에 쥐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연장들도 모두 되찾았습니다.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사옵니다.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혜 같은 건 없습니다. 매선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운 것뿐이옵니다. 매선이 석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강성윤.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십시오. 제 차례라니요? 석윤이 되물었습니다. 당신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보이십시오. 매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떨리는 손이라도 진심이 담기면 세상은 알아봅니다. 석윤은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움막으로 돌아온 석윤은 연장들을 하나하나 제자리에 놓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정, 망치, 끌 하나하나가 소중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피하지 않겠다. 석윤은 중얼거렸습니다. 묵과에 도전하겠어. 손이 떨리는 남자였지만 이번만큼은 도망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매선이 내민 손을 헛되이 하지 않기 위해 석윤은 비로소 자신과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겨울이 왔습니다. 석윤은 무가 준비에 매진했고 매선은 몇 번씩 움막을 찾아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부사댁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성윤, 부사 어르신께서 부르시오 심부름꾼이 전했습니다. 석윤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부사댁으로 향했습니다. 부사는 사랑채에 단정히 앉아 석윤을 맞았습니다. 촛불 아래 부사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앉거라 부사가 말했습니다. 예, 어르신. 석윤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매선이와 자주 만난다는 소문을 들었네. 부사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그것은 소인의 잘못이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을 막지는 않겠네. 부사가 차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하지만 자네도 알아야 할 것이 있어. 부사는 차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 집안의 혼처는 이미 정해져 있네. 석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매선이의 혼처는 한양의 사원부 관리 아들로 정해졌네. 부사가 차분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두 집안이 대대로 교분이 있어서 어릴 적부터 약조된 일이지 하오나 마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십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선이도 알고 있네. 부사가 대답했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처럼 고집을 부리고 있을 뿐이지. 어르신, 소인은 진심으로 매선 마님을 존경하옵니다.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매선이가 뭐라 하든 이건 집안의 일이네. 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자네는 좋은 청년이야. 부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점은 인정하네. 하지만 신분과 체면이라는 것이 있지 않은가? 어르신, 소인은 묵과에 도전하여 당당한 사람이 되겠사옵니다. 석윤이 필사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소인도 마님 곁에 설 자격이 생기지 않겠사옵니까? 자네의 각오는 가상하네. 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무가 급제가 언제 될지 알 수 없지 않은가? 부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매선이를 만나지 말게. 부사가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이게 자네를 위한 길이기도 하네. 석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부사댁을 나왔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쏟아졌지만 석윤의 마음은 캄캄했습니다. 며칠 뒤 매선이 몰래 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밝은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강석윤. 매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마님께서도 아시는군요. 석윤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릴 적 약조된 혼처라는 것을 말이옵니다. 저는 그 혼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매선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제 뜻을 꺾으려 하십니다. 부사 어르신의 뜻도 이해가 되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소인은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사람이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매선이 석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신분 같은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오나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사옵니다. 석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서 소희는 묵과에 급제하겠사옵니다. 석윤이 매선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당하게 마님 곁에 서겠사옵니다. 매선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매선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부사는 매선을 집 안에 가두었습니다. 대문 밖 출입을 금지했습니다. 혼례 날짜도 급히 앞당겨졌습니다. 석 달 뒤 봄에 한양으로 떠나 혼례를 치르기로 정해졌습니다. 매선은 방 안에 갇혀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석윤을 생각했습니다. 석윤은 움막에서 홀로 무예를 연마했습니다. 목검을 휘두를 때마다 매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반드시 급제하겠다. 석윤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매선 마님을 찾아가겠다 하지만 무과 시험은 1년에 한 번뿐이었습니다. 다음 시험은 여름에 있을 예정이었습니다. 매선의 혼례보다 늦었습니다. 체면과 제도가 사랑을 밀어낸 밤이었습니다. 석윤은 밤하늘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매선은 창문 너머로 같은 달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하늘 아래 있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가문의 벽은 높고 단단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선을 태운 가마가 한양으로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석윤은 멀리서 그 행렬을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혼례복을 입은 매선의 모습이 가마 사이로 언뜻언뜻 보였습니다. 마님 석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머슴 출신 주제에 감히 부사댁 교수의 혼례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행렬은 점점 멀어져 갔고 석윤은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이 될 줄은 그때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석윤은 묵과에 급제하여 포도청 종사관이 되었습니다. 떨리던 손은 이제 칼을 다루는데 익숙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여전히 매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혼례를 앞두고 매선이 어떻게 되었는지 석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았지만 아무도 매선의 소식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포도청에 급한 사건이 들어왔습니다. 종사관 나으리 하급관리가 보고했습니다. 동산골 김대감댁에서 옥비녀 절도 사건이 발생하였사옵니다. 범인을 잡아왔사옵니다. 범인을 데려오라 석윤이 명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행색이 초라한 여인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머리카락은 흐트러져 있고 옷은 남루했습니다. 말이 없고 기억도 없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석윤은 범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흐트러진 머리칼 사이로 보이는 얼굴은 바로 매선이었습니다. 홍마님이십니까? 석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것이냐? 석윤이 하급관리에게 물었습니다. 김대감댁 옥비녀를 훔쳤다고 하옵니다. 관리가 대답했습니다. 현장에서 잡혔다고 하옵니다. 석윤은 매선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손에는 상처가 가득했고 얼굴은 핏기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절도를 저질렀을 리 없다. 석윤은 직감했습니다. 이 사건을 내가 직접 조사하겠다. 석윤이 선언했습니다. 석윤은 김대감댁으로 향했습니다. 대감은 사랑채에 앉아 있었고 하녀 하나가 옆에 서 있었습니다. 옥비녀가 언제 없어졌사옵니까? 석윤이 물었습니다. 어제 저녁이옵니다.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하녀가 발견하고 즉시 알렸지요. 석윤은 하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녀의 눈빛이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옥비녀가 있던 곳을 보여주십시오. 석윤이 요청했습니다. 대감은 석윤을 안채로 안내했습니다. 옥비녀가 있었다는 장롱을 살펴보던 석윤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장롱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옥비녀가 있었다는 자리만 먼지가 없었습니다. 이 옥비녀는 언제부터 이곳에 있었사옵니까? 석윤이 물었습니다. 10년도 더 되었사옵니다. 대감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하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10년이나 있었던 물건이라면 먼지가 더 많이 쌓여야 하는데 이 자리만 깨끗하옵니다. 석윤은 하녀를 다시 불렀습니다. 내가 옥비녀를 옮긴 게 아니냐? 석윤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하녀가 당황하며 부인했습니다. 저는 그저 그 여인이 훔치는 걸 봤을 뿐이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보았느냐? 석윤이 추궁했습니다. 안채 문 앞에서 보았사옵니다.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안채는 여인들이 사는 곳이 아니냐? 석윤이 지적했습니다. 그 여인이 어떻게 안채까지 들어올 수 있었겠느냐? 하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어떻게 알겠사옵니까? 하녀가 변명했습니다. 내가 옥비녀를 훔쳐 숨겨두고 그 여인에게 누명을 씌운 것이 아니냐? 석윤이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하녀가 소리쳤습니다. 석윤은 하녀의 처소를 수색하도록 명했습니다. 얼마 뒤 관리가 옥비녀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하녀의 방 천장에 숨겨져 있었사옵니다. 관리가 보고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하녀는 옥비녀를 훔쳐다가 마침 배회하던 매선을 보고 누명을 씌운 것이었습니다. 이 하녀를 잡아가라. 석윤이 명했습니다. 매선의 누명이 벗겨졌습니다. 석윤은 매선을 포도청에서 데려와 자신의 집으로 모셨습니다. 하지만 매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멍한 눈으로 허공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매선 마님, 소인을 알아보시겠사옵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매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석윤의 가슴이 미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몇 해 사이에 마님께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옵니까? 석윤은 매선을 정성껏 돌보기로 했습니다. 언젠가 매선이 다시 말을 하고 웃을 수 있기를 바라며 말입니다. 석윤과 석윤의 어머니는 매선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키고 깨끗한 옷을 입혔습니다. 정갈한 음식을 차려주고 편안한 방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매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석윤은 전주 부사를 찾아갔습니다. 부사는 석윤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석윤이 아니냐? 부사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묵과에 급제했다는 소문은 들었다. 예, 어르신 석윤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매선 마님을 찾았사옵니다. 그 말에 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매선이를 찾았다고? 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어디서 찾았느냐? 포도청의 옥비녀 절도 누명을 쓰고 잡혀왔사옵니다. 석윤이 설명했습니다. 하오나 누명을 벗겨주었사옵니다. 부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매선이가 살아있구나. 부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사옵니까? 석윤이 물었습니다. 매선이는 한양으로 혼례를 가던 중 산적을 만났네. 부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혼례 행렬이 습격을 받아 모두 흩어졌고 매선이는 그때 사라졌지. 부사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온 사방을 뒤졌지만 찾을 수 없었네. 산적의 충격으로 기억을 잃으신 것 같아옵니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지금은 말도 하지 못하시고 소인을 알아보지도 못하십니다. 그럴 수가. 부사가 오열했습니다. 내가 억지로 혼례를 추진한 탓이로군. 부사 부인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우리 매선이를 어디서 찾았다는 게요? 부인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소인의 집에 모시고 있사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정성껏 돌보고 있으니 염려 마십시오. 부사 부부는 석윤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방 안에 조용히 앉아있는 매선을 보고 부인은 와락 껴안았습니다. 매선아, 어머니다. 부인이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알아보겠니? 하지만 매선은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어머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부사는 석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석윤 부사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자네를 멀리하라 했던 것을 용서해 주게 어르신, 일어나십시오. 석윤이 황급히 부사를 부축했습니다. 어르신의 마음도 이해하옵니다. 자네가 우리 매선이를 찾아주었네. 부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네. 은혜 같은 건 없사옵니다. 석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매선 마님께서 예전에 소인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사옵니다. 석윤이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라고 하셨사옵니다. 부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석윤과 어머니 그리고 부사 부부는 매선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매선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석윤은 매선을 데리고 들판으로 산책을 나갔습니다. 매화꽃이 하얗게 피어 있었고 봄바람이 부드럽게 불었습니다. 매선은 꽃밭 사이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바람에 매화꽃잎 한 송이가 날아와 매선의 손등에 살짝 떨어졌습니다. 하얀 꽃잎이었습니다. 매선은 손등의 꽃잎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입술이 살짝 움직였습니다. 예쁘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히 말이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첫마디가 터진 것입니다. 석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매선 마님, 방금 말씀하셨사옵니까? 석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매선은 고개를 들어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에 희미한 빛이 돌았습니다. 꽃잎이 예쁘다. 매선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석윤은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옵니다. 꽃잎이 예쁘옵니다. 석윤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매선 마님도 예쁘십니다. 매선은 석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매선이 물었습니다. 소인은 강석윤이옵니다.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매선 마님을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사옵니다. 강석윤 매선이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강석윤이요. 그날 이후 매선의 말과 표정, 기억의 실타래가 천천히 풀려나갔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단어만 했지만 점점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매선이 부인을 보며 불렀습니다. 아버지 부사를 보며 불렀습니다. 석윤을 보며 불렀습니다. 하루하루 지날수록 매선은 더 많은 것을 떠올렸습니다. 골동품 상점에서의 만남, 읍내 산책, 주막에서의 막걸리, 움막에서의 대화, 모든 것이 조각조각 돌아왔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책을 사드렸지요? 매선이 어느 날 말했습니다. 기술도 학문이라고 했던 것 같소. 그렇다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말씀 덕분에 소인이 묵과에 도전할 용기를 얻었사옵니다. 매선은 미소 지었습니다. 봄꽃이 만개한 날 매선은 거의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산적의 습격, 헤매던 날들, 김대감댁에서의 누명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제가 많이 헤맸나 보오. 매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 괜찮사옵니다. 석윤이 매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인이 곁에 있겠사옵니다. 매선은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가 다시 빛을 되찾았습니다. 고맙소. 석윤 매선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저를 찾아주셨군요. 아니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매선 마님께서 먼저 소인을 찾아주셨사옵니다. 여름이 왔습니다. 매선은 모든 기억을 되찾았습니다. 석윤과의 첫 만남부터 헤어짐까지 산적의 습격과 헤매었던 시간들까지 모두 떠올랐습니다. 석윤 어느 날 저녁 매선이 불렀습니다. 예, 마님. 석윤이 대답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당신이 묵과에 급제하겠다고 했지요? 매선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급제했사옵니다. 당신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군요. 매선이 말했습니다. 저도 약속을 지키겠소. 매선이 석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기다리겠다고 했잖소. 석윤은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매선 마님. 석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이 마님 곁에 있어도 되겠사옵니까? 이미 곁에 계시잖소. 매선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부사는 두 사람을 불러 앉혔습니다. 강석윤 부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우리 매선이를 구했네. 어르신,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석윤이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네. 부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네가 아니었다면 매선이는 지금도 길을 헤매고 있었을 게야. 부사는 석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자네가 우리 매선이를 아내로 맞아주겠는가? 석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부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르신께서 정말 허락하시는 것이옵니까? 신분이 뭐 그리 중요한가? 부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과거에 내가 체면만 따지다가 딸을 잃을 뻔했네. 부사는 매선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매선이의 마음을 따르려 하네. 매선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버지. 매선이 부사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윤의 어머니도 기뻐했습니다. 우리 석윤이가 좋은 며느리를 맡는구나. 어머니가 매선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하네. 마님. 어머님. 매선이 공손히 인사했습니다. 잘 부탁드리옵니다. 혼례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부사는 성대한 혼례를 준비했습니다. 석윤은 정갈한 혼례복을 입었고 매선은 아름다운 화롯을 입었습니다. 혼례 날이 밝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습니다. 혼례는 부사댁에서 치러졌습니다. 전주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저 머슴이 부사댁 마님과 혼례를 올리다니. 세상 참 많이 변했네. 하지만 둘이 잘 어울리는 걸 사람들은 수군거렸지만 이번에는 축복의 말들이었습니다. 석윤과 매선은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천지신명께 고하나이다. 주례가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오늘 부부의 인연을 맺나이다. 석윤은 매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매선도 석윤을 바라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습니다. 오랜 세월 기다려온 순간이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부사는 하객들 사이를 돌며 인사했습니다. 우리 사위가 훌륭한 사람이니 많이 아껴주시오. 부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석윤의 어머니는 하객들 사이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렇게 좋은 날을 맞다니. 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석윤과 매선은 잠시 밖으로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혼례를 치른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윤. 매선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우리 참 먼 길을 돌아왔소. 그렇다옵니다. 석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오나 결국 이렇게 만났사옵니다. 떨리던 손은 이제 어떠하오? 매선이 물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떨리옵니다. 석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오나 이제는 두렵지 않사옵니다. 석윤은 매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께서 곁에 계시니까요. 저도 이제는 두렵지 않소. 매선이 미소 지었습니다. 당신이 곁에 계시니까요.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사람을 살린 건 체면이 아니라 진심과 인내였습니다. 신분의 벽도, 세월의 간극도, 기억의 상실도 결국 진심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석윤과 매선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평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떨림도 두려움도 이별도 모두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오직 사랑뿐이었습니다. 밤이 되자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석윤과 매선은 별을 세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석공방을 다시 열까 하오. 석윤이 말했습니다. 포도청 일도 중요하오나 소인의 손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그립사옵니다. 좋은 생각이오. 매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서당을 하나 열고 싶소.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싶소. 그럼 우리 함께 전주에 자리를 잡읍시다. 석윤이 말했습니다. 기술과 학문이 함께하는 곳으로 만들어 봅시다. 좋소. 매선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의 미래는 밝았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모두 지나갔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윤의 떨리던 손은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손이 되었습니다. 매선의 잃어버렸던 목소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의지하며 평생을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전주 사람들 사이에서 오래도록 회자되었습니다. 신분을 넘어선 사랑, 시련을 이겨낸 사랑, 진심으로 지켜낸 사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신분의 벽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제도보다 앞서는 건 선의의 실천이었습니다. 석윤의 떨리던 손은 이제 누군가를 지키는 손이 되었고 매선의 잃어버렸던 목소리는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목소리가 되었습니다. 머슴과 마님이라는 신분의 벽도, 세월의 간극도 결국 진심 앞에서는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벽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때로는 높고 단단해 보이지만 진심과 인내로 조금씩 나아가다 보면 결국 넘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도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